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있는 곳이죠. 서울 구치소가 있는 4호선 인덕원역이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결국 연장됐습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이목이 집중됐던 재판이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법원에서도 이 문제의 민감성,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속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입원으로 석방을 하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재판장이 어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이런 케이스 자체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이게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 연장하는 거는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또 최근에 이게 최순실, 뭐 차은택, 안종범 전부 이게 정호성 다 6개월씩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부 이게 추가 기소가 있었어요. 네. 추가로. 근데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는 걸 공소장에 들어있는 그게 바로 SK 롯데인데, 네. 요게 이제 구속영장이 없는데 공소장에 있는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6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게 아마 최초니까 상당히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고민 끝에 증거인멸 우려로 놓거든요. 저는 이게 구속 사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바로 이게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인데,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 도망간다. 이건 이게 좀 표시하기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SK나 롯데는 심리가 다 끝나버렸어요. 네. 실제 정인을 회유하거나 그게 없어서 지금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재판부의 속마음은 우리 이게 법정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까? 근데 요건 도주하고 좀 틀리잖아요, 출석은. 네. 그래서 이게 고심 끝에 아마 증거인멸로 이게 영장을 발부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참 공교롭다 싶은 게 이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이 네. 세월호 4주기 내년 4월 16일까지더라고요. 네. 참 이 운명이 좀 얄궂다 싶은데요. 이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의 입장이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구속 연장 여부 결정 날 텐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법정에서 구속 연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콜로세움, 우글대는 사자들이 그렇죠. 있는 그런 장소에 있다. 인민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보신 저 화면은 오전 재판이 끝난 직후에 저희 기자들이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 그냥 체념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뭔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그동안 이제 구속 연장된 것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뭐 그냥 침묵을 할 수 있겠지만 혹여 이번 구속 연장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재판부가 물론 뭐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 봅니다.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체가 너무나 부당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 구속 연장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16일쯤 그날 아마 이제 마지막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날 되면 뭔가 입장을 이제 밝힐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부당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수위 자체를 어느 것은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재판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호인들이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재판 못 나가겠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서 결국 이제 못 나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해요. 저희 채널A 취재진들도 열심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일단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주 4회 출석하는 거는 그대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한이 연장이 된 것은 결국은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증거인멸 우려를 일단 밝히긴 했지만 그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난 7월에도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서 재판에 출석을 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 차례. 그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겠다든가 아니면은 지지자들이 앞에 많아서 못 나오겠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한정없이 재판 기간이 질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인권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주 사회 재판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더 뭐 똑같이 그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인데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첫 기소가 됐네요. 첫 재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70차례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석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한 70명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르지 못한 증인들이 한 300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과연 6개월 이내에 이 재판이 마무리되겠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명은요. 아마 일부 언론에 300명 된 데도 있고 네. 또 30명 된 데도 있는데 제가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을 저번 주에 만났을 때는 한 40명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재판이 몇 번 진행됐어요. 제가 보기에 300이 아니고 네. 한 30여 명 네. 이게 남아 있는 걸로 300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게 재판이 뭐 6개월 연장됐다 해서 6개월 이게 풀로 다 쓰는 건 아니고 네. 아마 이게 연내에는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가장 큰 시점이 11월 19일 최순실이가 일단 이게 그 연장된 게 두 번째 만료가 되는 네. 요 시점이 일단 하나 그 시점에 같이 최순실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분리해서 최순실 선고할 건지 네. 아마 그게 첫째 시점이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래도 이게 연말까지는 가지 내년 4월까지 갈 거로는 안 보이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좀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이게 그 정인을 해유할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검찰이나. 근데 정인이 없어요. SK 롯데는 정인 신문이 다 끝났거든요. 원래 이게 실무자 한 명 있었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이게 저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럼 이게 SK 롯데에서 누가 정인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을 해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납득이 될 텐데 막연하게 이미 가장 중요한 뇌물 심리 다 끝나고 정인도 없는데 정인 해유가 우리가 있다. 이래서 이게 좀 반발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이제 재판장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좀 예전과는 다르게 안경도 쓰고 좀 모습이 좀 초췌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구속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 사실 이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6개월 정도 있으면요. 제가 이제 주로 유명 인사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구속된 분들 보면 대충 한 3, 4개월까지는 뭐 이제 견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4개월 정도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구치 생활이 처음에는 이제 좀 재판도 있고 해서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재판에 적응을 하고 구치 생활 적응을 하면 굉장히 건강상의 어떤 영향이 많이 옵니다.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픈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좀 심리적으로 보면 원래 좀 나가기를 기대했다가 만약에 못 나가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이제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구속되다 보면 한 6개월쯤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안경을 끼신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보였는데 이거는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시력 자체가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도 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몸도 보면 많이 위축돼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힘든 게 아마 지금부터 이제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항소심 나올 때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걸 보면 1심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1심에서 뭔가 결과를 좀 보고 나가겠다는 마음을 하는데 일단 1심이 끝나면 이제 못 나간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조금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때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치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근데 2심 되면 또 2심에 대한 진행되다 보면 또 나름대로 또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요 중간 텀이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좀 견디기 힘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매주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사실은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가 어제 구속 연장 결정이 되고 난 다음 오늘이죠. 처음 맞는 토요일에는 3천여 명 정도가 대한문 앞에 하고 그리고 대학로가 있는 그 해화역 근처에서 시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다시 이게 좀 태극기 집회가 다시 과열 양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 저도 광화문 주변에 계속 나오면서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가장 공분하고 어떤 분노가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게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뭐 이른바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건 최순실 씨 것이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태블릿 PC 그거 하나로 모든 것들이 엮였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한동안 좀 잠잠해져 있다가 다시 또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촉매제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제가 여기에 이제 광화문 주변에 큰 집회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의 어떤 위기감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과거 정부 시절의 어떤 그 일들이 계속 또 공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 쪽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반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보수 진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약간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이 조금 더 이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적폐가 화두로 떠오른 이번 국감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죠. 9시 30분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습니다. 허위 작성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를 사실이에요?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 당당하면 하세요. 당당하면. 정의하겠습니다. 네, 어제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시위에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광화문 쪽에 오니까 그 유해 최고위원 네. 연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일부 이제 친박 의원들이 이제 아마 개별적으로 오늘 집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연장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결집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금 현재 입장 자체가 보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걸 좀 기다렸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연장이 되면 일단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중적이죠. 일단 겉으로는 반발하면서도 실제 안에서는 좀 어떤 한편으로 기다렸던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뭔가 통합의 어떤 물꼬가 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참석 정도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별식 같은 뭐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어떤 그런 또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오늘 홍준표 대표의 그 SNS 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쪽에서는 저렇게 태극기 집회를 참석해놓고 한쪽은 지금 출당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나는 차기를 노리는 중천의 손해보다는 아름다운 석양이 되고자 한다. 저 글을 오늘 올렸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걸 놓고 지금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는 결국 대권을 노리는 대권 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런 줄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되길 원하지 석양의 어떤 그 모습에 하고는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한 데는 지금 이제 보수가 대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당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이 결국 통합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인데 바른정당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출당을 두고서도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나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보수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뭔가 홍준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른정당 일부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냥 2인자의 역할이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뒤에서 뭔가를 돕는 역할이지 앞에 나서서 내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런 글을 썼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저작권은 이 김종필 전 총리한테 있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마지막 꿈은 그 석양을 붉게 물들게 하겠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어떤 열망들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아마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뜻 자체는 이제 바른정당에 보내는 사인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나는 결국 이 전체 보수 전체에 대한 석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또 와라. 뭐 이런 의미로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정치적 수사로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고 하지만 김종필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인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권까지 도전한 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자신이 아름다운 석양이라고 주장을 할 때 바른정당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치인들 말 잘 안 믿으시죠? 지금은 일단 석양이라는 거죠.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지. 그 뭐 나중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때 뭐 정치인 말이 하루 이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저 레토릭도 결국은 지금의 유효 기간은 일단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까지는 석양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태양이 되든 이건 달이 되든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네. 것이죠.